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내리는지 또 앞으로 또다시 큰 비 소식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은 당초 예상보다는 비가 조금 적게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해안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온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내일까지 250mm의 큰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수도권에서는 비가 좀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밤새 13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강수량이 40m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산과 당진으로는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또 경기 평택과 수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그 밖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어젯밤부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현재 서해상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비구름이 충청과 앞으로 강원 또 그리고 경북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크고 작은 피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비가 좀 적당히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다시 큰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일단은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에 강원에 또 80에서 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충청과 경북에도 최고 100mm의 큰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올해 장맛비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수량이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하고 길게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국지성 호우의 형태로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 전선은 당분간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가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듯이 장마 전선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공기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아마 내일 오후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그리고 내일 사이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일요일 밤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사이에는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중부지방으로 좀 국지성 호우가 또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올해 장마가 낮 동안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다가 밤이나 새벽만 되면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야행성 장마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장맛비가 낮에는 좀 잠잠하다가 밤만 되면 돌변을 해서 장대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에도 강원 홍천에서는 밤 사이에만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고 또 서울에서도 새벽 사이에만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장마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장맛비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낮 동안에는 해가 떠 있다 보니까 지상과 상층이 동시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지상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열이라든가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열이 천천히 식어가는 반면에 상층의 경우는 고도가 높고 습도도 낮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식어갑니다. 따라서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아주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집니다. 이때 수증기까지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는 대륙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차등적으로 가열이 되거나 또 식어가는 과정에서 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밤에 비가 좀 더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밤에 비구름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실 올해 장마가 마른 장마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장마 초기인데부터 벌써부터 강우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예보와는 많이 달라진 건가요? 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장마가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이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이었고 네. 또 당초 올해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서 올해 장마가 이른바 마른 장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보까지 있어서 더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막상 장마가 시작하고 나니까 뭐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중부지방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주 중부지방에 내린 비의 양이 약 한 평균적으로 200m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양은 사실 장마철 전체 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상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마비의 예상이 좀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변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이 아닌 중국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장마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남해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달 들어서 예상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장마 전선이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또 여기에 이번 주 제3호 태풍 남마돌까지 북상을 하면서 장마전선에 힘을 보태면서 장마전선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완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장마가 8월까지도 계속 될 걸로 보이고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준비가 확실히 돼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가정에서는 비가 새거나 또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나 흙 같은 것들이 쓸려 내려와서 배수로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배수로를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특히 장마가 해마다 장마철에 뭐 토사가 유출되거나 또 산사태 같은 그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 주변에 비탈진 곳이 있거나 언덕이나 산 같은 경우에 있으면 축대 같은 경우에 균열이 없는지 또 기울어져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험 신호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지자체에 연락을 해야 되겠고 또 뭐 특별한 경우에는 대피까지 해야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일찍 휴가 떠나신 분들은 또 산과 계곡 이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네. 이번 주에도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산과 계곡 같은 경우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건너면 큰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강이나 계곡 같은 경우는 건너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장마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